Behind me, a mega fundraiser for former President Trump is about to take place. This is the heart of San Francisco, a liberal bastion of America. Donald Trump is winning the race for those big money political donations. Open Secrets data shows us that Trump and the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have raised more than $42 million from billionaire donors through the month of April. Layoffs in the tech industry surged in 2023, sparked by high interest rates and a pivot to generative AI. 최근 트럼프가 실리콘밸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신흥 부자들이 밀집한 실리콘밸리에서 과거에는 민주당과 바이든을 지지했던 억만장자들이 이제는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양한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대규모 해고를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최근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의 해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들, 미국에서도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던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코너에 몰릴 것 같았던 트럼프가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테크 억만장자들이 밀집해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고요.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환영했다고 하는데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4년 만에 백악관으로 재입성하려는 트럼프에게 있어서 캘리포니아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습니다. 모두가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샌프란시스코는 전통적으로 자유와 진보를 염원하는 실리콘밸리의 테크 파이오니어들이 주를 이루는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진보 성향이 아주 강한 곳인데요. 최근 트럼프가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적진과도 같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고요. 엄청난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정말 과거의 샌프란시스코가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환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이민자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면서 오히려 미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역차별이 만연해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지난 4년간 바이든 정부는 변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훔쳐가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할 만큼 법과 질서를 망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각종 마약과 환각물질들을 남용하고요. 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서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위험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거리를 보게 되면 정말 이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 맞는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정말 깨끗하고 멋스러웠던 샌프란시스코가 정말 영상들에서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도시인 샌프란시스코가 하루빨리 과거의 멋진 도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자 많은 주민들이 큰 환호를 하고 나섰는데요. 과거에는 트럼프가 샌프란시스코를 가리켜서 더럽고 마약이 만연한 곳이라고 말하자 주민들이 그런 트럼프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그 피해를 몇 년간 직접 당하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샌프란시스코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상상이 금방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실리콘밸리의 젊은 억만장자들도 트럼프 캠프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기부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크 기업들을 적대시하고 높은 세금과 비정상적인 기업 환경을 만들어 왔던 바이든에 대한 불만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트럼프는 최근 페이팔 마피아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죠. 데이비드 sak스가 자택에서 주최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1인당 30만 달러, 하나 약 4억 1천만 원을 내야만 행사장에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날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이 모여서 낸 돈만 하더라도 최소 1,2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데이비드 sak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일론 머스크와 함께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을 성공시킨 초기 창업 멤버입니다. 이후에 페이팔로 벌어들인 엄청난 돈으로 또다시 여러 기업들의 초기 투자에서 성공했는데요. 그래서 페이팔 마피아가 되었죠.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했었습니다. 이때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였죠. 캘리포니아 전체가 진보주의 색깔로 가득했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sak스는 바이든 정부 때문에 세계가 불타고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위해서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경영자와 투자자들도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암호화폐는 사기라면서 트럼프가 비판했었지만 최근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까지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트럼프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 자체를 비판하는 분위기도 일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샌프란시스코에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뉴포트 피치 등 인근 도시를 방문해서 가상현실 장비 업체인 오큘러스 창업자 파머 럭키가 주최하는 모금 행사에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는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이민 문제와 기후변화, 성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이념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시아계와 라틴계 이민자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민주당을 많이 지지해 왔었죠.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 미국이 변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벤처 캐피탈 회사인 세콰이어 캐피탈의 파트너 션 맥콰이어는 최근 트럼프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사법부가 무기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캠프에 3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콰이어 캐피탈뿐만 아니라 최고의 인공지능 회사라고 손꼽히고 있는 팔란티어의 고문 제이컵 헬버그도 최근 트럼프에게 100만 달러를 후원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팔란티어는 2020년 대선 때는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에게 그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입장을 바꾸었죠.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페이팔 마피아의 대표적인 인물 피터 틸은 트럼프의 대선을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구성을 위해서 인재들을 모으고 있는 워싱턴 DC의 비영리 단체 아메리칸 무브먼트에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요, 바이든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빅테크 규제 정책이 이제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장인 리나 칸을 스타워즈의 악당 캐릭터 다스 베이더라고 부르고 있고요.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소송까지 치르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실리콘밸리와 민주당이 그동안 쌓아왔던 오랜 우정이 붕괴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의 초기 투자자였던 키스 라보이스는 지난달에 억만장자들에게 최소 25%의 연방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바이든 정부의 증세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제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세율은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런 많은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더 높이겠다고 하니까 반발이 거세지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입국자가 늘어나면서 범죄가 증가했고요. 특히 마약 중독자가 급증해서 캘리포니아를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약 중독의 도시, 더러운 도시라고 만들었다는 비판이 증가하면서 실리콘밸리의 테크 억만장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의 민심이 트럼프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은 단지 캘리포니아주만의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대선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최근 바이든 정부가 2035년까지 내연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었는데요. 내연기관차를 타고 싶은 사람은 내연기관차를 사고요. 전기차를 타고 싶은 사람은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정책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 경쟁에 맡기고 국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중에서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쪽이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공정 경쟁의 판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도 최근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양쪽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없애는 것에는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 산업 초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이제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서게 되면 공정한 경쟁의 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세 정책 등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도 일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렴한 전기차를 통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저렴한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미국으로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폭넓은 선택권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성공한 기업가인 트럼프가 미국의 경제를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최근 미국 국민들의 정서에 반영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로서는 자연스럽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이 법인세를 내려서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요. 주가를 부양하면서 국민들의 부를 늘리는 정책이 실리콘밸리의 선순환과도 잘 어울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바이든 정부 하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들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점에서 누구보다도 경제적으로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우리 투자자로서는 예의주시하면서 투자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빅테크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SNS에 해고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메일이 왔다던가 문자로 해고 소식을 전했다던가 하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자신이 직장을 잃었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해고 소식을 서로 공유하면서 일종의 자신을 해고한 기업들에 대해서 간접적인 항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결국 최근 테크 기업들이 직원들을 구조조정하면서 비용을 절감해야만 하는 환경 속에 처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테슬라의 해고 소식으로 테슬라가 사업을 축소하고요. 성장이 끝났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테크 기업들의 해고는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로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공격적으로 도입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인력을 감축하고요. 생산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 인건비와 각종 생산 비용들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윤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삶의 많은 모습들이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서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member the golden age of working for the tech industry? Fortune is unveiling its top 100 best companies to work for. Google's number one again this year. 과거를 돌아보면요. 테크 산업에서는 정말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테크 산업에서 일을 하려고 했었고요.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직장 순위에서 구글을 비롯한 테크 기업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테크 기업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무료 와이파이를 비롯해서 어디서든 무료 음식을 제공했고요. 배구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심지어는 학기를 할 수 있는 운동시설까지 복지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요, 자녀가 출생하거나 입양하게 되면 첫 해 동안 원하는 만큼의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었고요. 세일즈포스에서는 수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직원들에게 여행 경비로 $2,000를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는 뮤직 검색 플랫폼인 판도라는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테크 기업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테크 기업들 역시 성과급을 비롯한 각종 혜택들을 직원들에게 경쟁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황금기였던 것인데요. 이것은 모두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인터넷 혁명이 성공을 거두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고요. 그 결과 직원들에게까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막대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성과자들에게는 그림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비밀의 방에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이 포커를 하면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실리콘밸리의 문화가 있었는데요. 원하는 옷을 가져갈 수도 있게 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바로 2010년도였죠. 그런데 상황은요. 연준의 고금리 정책과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서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정리 해고가 테크 산업을 덮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높은 인건비가 첫 번째 구조조정 타겟이 된 것이었는데요. 구글에서는 엔지니어링 제품과 하드웨어 부문에서부터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핀테크 기업인 블록과 페이팔에서도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엑스박스 부문에서 2,000명의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와 인건비 증가, 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등에 따라서 기술 산업 분야에서 해고가 급증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테크 산업 분야에서의 큰 변화는요, 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어느 순간이라도 해고를 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직장으로 한순간에 인식이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테크 산업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요, 급여가 높았고요, 복지 혜택이 좋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제는 그런 현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서 파급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크 분야의 감원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한 플랫폼은요, 2023년 한 해에만 26만 3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4월까지만 해도 테크 업계에서 7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워싱턴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제프 슐먼 교수는요, 테크 기업들이 수년 전에 추구했던 성장에 보답을 하는 대신에 이제는 주주들에 대한 이익에 보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슐먼 교수는 계속해서 테크 기업들의 해고는 계속되어 왔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해고에 익숙해졌다고까지 하니까 유감스럽고 슬프지만 해고는 테크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라는 표현까지도 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량 기술 해고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력해 보입니다. 대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무료 채용 공고 사이트인 핸드쉐이크에 따르면요, 기술 해고는 새로운 근로자들이 다른 기회를 찾도록 자극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인터넷 소프트웨어 회사에 제출한 기술 전공자들의 입사 지원 비율은요, 30% 이상 하락했다고 합니다. 대량 해고가 일어나니까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죠. 핸드쉐이크의 최고 교육 전략 책임자인 크리스틴 크루즈베르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지원자들이 현재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고 있고 빅테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해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이 지원자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테크 기업에 지원하지 않는 결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테크 기업들의 대량 해고는요,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기술 산업의 빛을 잠식했고 지원자들은 더 이상 기술 산업에 취업하는 것을 꿈의 직업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본다면 최근 테슬라의 해고가 테슬라만의 사건이 아니라 테크 기업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디어들은 계속해서 테슬라의 성장이 침체되고 있는 증거라면서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투자자들은 눈과 귀를 열어서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현재 세계의 경제와 테크 산업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한다면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갖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 goal is to give people hope that there is a path to a fully sustainable global economy.